어도 옆에서도 황어들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도를 뛰어넘으려다 땅으로 잘못 떨어진 것이다. 물이 없는 땅바닥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을 황어들. 물고기를 위해 만들어 놓은 어도는 황어들에게 위험천만한 고개를 해야 하는 장애물일 뿐이다. 그날 밤, 송림부 앞을 다시 찾았다. 물고기들은 여전히 송림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황어들의 모여있는 위치가 바뀌었다. 물살이 센 보와 어도 아래쪽을 피해 하천 가장자리에 모여든 황어들이 산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암컷이 움직이자 수컷이 그 옆에 바싹 붙어 따라다닌다. 몸집이 큰 것이 암컷이다. 드디어 암컷의 산란이 시작됐다. 돌에 배를 비벼대며 뱃속에 알을 밀어낸다. 작은 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 암컷 몸에서 나온 작은 알들이 물속에 흩어진다. 어느덧 하얗게 소복이 쌓인 황어알. 산란을 위한 몸부림이 격렬하다.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 수컷의 정자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 옆에 붙어있던 수컷들이 곧바로 방사를 해 수정을 하는 것이다. 암컷 한 마리에 보통 10여 마리의 수컷이 접근해 방사를 한다. 치열한 경쟁이다. 물살이 센 보와 어도 쪽을 피해 하천 가장자리에 산란을 하다 보니 공간이 좁은 데다 물량도 충분하지 않다. 열악한 산란 환경이지만 황어에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다음 날 낮, 황어들이 산란한 현장을 다시 찾았다. 그런데 하천 주변으로 산란한 지 꽤 지난 알들이 죽어 있었다. 여기 뭐 다 죽었고요. 지금 아까 우리 옆에서 본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지난 3월 말 올라왔다던 황어떼들 역시 상류까지 가지 못하고 송림부 앞에 알을 낳은 모양이다. 황어들의 주 산란장은 이렇게 그 돌이나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 수심은 비교적 얕은 그리고 유속은 느리지만 흐르는 이런 쪽에다가 산란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그 유속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정체된 수역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물속에 들어있는 용존산소 양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알도 부화를 하지 못했고 또 설사 부화를 해서 치어가 됐다고 하더라도 얘들도 역시 산소 부족으로 지금 그 사멸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수초나 자갈 위에 산란을 한 것이다. (3월) 말 알을 낳을 때만 해도 수초 위까지 물이 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봄 가뭄에 물이 줄어들자 하천 가장자리부터 마르기 시작했고 황어알은 그대로 괴사한 것이다. 물살이 센 보와 어도 쪽을 피해 선택한 하천 가장자리.
알이 부화하기에도 열악한 환경이다. 어젯밤 낳은 알은 어떻게 되었을까? 건강한 색을 띠고 있다. 저마다 처한 조건에 따라 부화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열흘에서 보름이면 치어가 태어난다. 이 중 얼마나 되는 알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이런 그 해유성 어종들은 모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모천으로 회귀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온다고는 하지만 언젠가는 가서 마땅하게 산란하고 휴식하고 또 이런 공간들이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앞으로 회귀율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도 많다고 봐야죠. 얼마 후 송림보를 다시 찾았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명은 움텄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치어들. 세상 밖으로 나가기엔 아직 작고 힘이 없는 치어. 녀석들은 플랑크톤을 먹으며 세상 밖으로 나갈 힘을 기른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비로소 바다로 돌아가 또다시 귀향을 꿈꿀 것이다. 그들 중 얼마나 이곳 연곡천을 다시 찾을까? 송림보 너머에 황어들의 고향인 연곡천 상류가 있다. 그러나 3년 만의 귀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황어의 꿈은 인간이 만든 보호와 어도에 갇혀버린 것이다.